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이 항소심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최태원 측에는 10배로 높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 최종현 측에서는 10배로 낮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배 차이 난다 하는 것을 최태원 측에서 밝혔던데, 자, 이걸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최종적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의 김희철 부장판사가 언론사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 해당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서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가 혼인을 했던 1988년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원고 즉 최태원의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그 최태원 부친인 최종현 회장부터 최태원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 분할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이 사건의 SK 주식 가격이 16만원이었다.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6일날 17일날이죠. 17일날 최태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수성가형으로 묘사를 해서 지나치게 많이 재산을 불린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의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고 본인이 가대 계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나눌 때 여기에 노소영과의 관계를 계산해서 나누는데 이게 최종현 전대회장 재산 가치가 많고 반면에 본인 최태원 때 재산 가치가 줄어들면 그게 노소영 관장의 재산도 줄어든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논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이 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 돈이 결국은 아버지 최종현 씨 돈이 들어와서 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1조 3,800억 원의 이 재산 분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18일 고등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들어온 돈이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노소영의 기여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판결문에서 이 고등법원에서 긴급하게 16일자에 제출한 걸 보면 최태원 회장의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부 수용하지만 그러나 노소영 관장이 가져가는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2조 7,060억 원대인데 자, 그 뿌리격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계산했다는 오류가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계산 실수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가소평가하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10배로 가대평가해서 결국은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을 내조했던 노소영 관장 기여분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집게 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은 자수성가형 자산이 아닌 상속성계형 자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6월 18일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 돈 자체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들어온 돈이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노소영의 기여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중간 계산은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상에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쭉 보면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해서 판결문을 정정했기 때문에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 이 경우 파기 항소심을 거치면서 최태원 회장과 노관장의 분할 자산 총액이 지금 4조 115억입니다. 자, 그날 재산 분할 비율이 65대 35의 비율도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최종 재산 분할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최종현 회장이 대한텔레콤을 인수했고 그 대한텔레콤이 지금 SK텔레콤으로 가고 결국은 SK의 모태가 됐는데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 자금이 최태원 노소영 부부 공동재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매입 자금 자체가 공동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거고 동일한 자금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에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자금이 최종현 원래 보유했던 개인 자금과 혼화된 결과다 이렇게 봤습니다. 혼화된 결과다. 그 당시 1991년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큰 바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재판 연구관을 지낸 한 판사는 상고심은 재산 분할 비율 등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의 법리가 바뀌지 않으면 원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비자금이 유입돼서 대한텔레콤 주식을 산 것이라는 대전제를 깨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 대리인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를 침소봉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게 상고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유입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데 오류가 있었고 이게 재산 분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게 2심 재판부고 왜냐하면 그 처음 들어온 돈 자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노소영 쪽의 기여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초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 이 SK의 최태원 회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1조 4천억에 이르고 있고 거기 가정에서 혼외자가 있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그래서 상간녀가 본인이 직접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거기 자녀가 지금 2010년생이니까 14살입니다. 딸이 자 그래서 여기 노소영 관장의 이 자녀는 3사람입니다. 아들 하나 딸 둘 모두 다 SK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을까 보는데 여기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최태원 회장과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이 그 이전에 전 남편과의 자녀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입적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 그러니까 그 복잡한 후계 구도가 계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태원 회장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섣불리 이혼을 발표하고 또 혼외자 만들고 이런 가정에 지금 SK가 흔들흔들하는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